자, 이번엔 기존에 잡아놓은 형태 위에 명암 색감을 집어넣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색감을 넣기 전에 형태를 조금 다듬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밝고 하얀 부분 위에 쏘여 있는 이런 진한 색감의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바탕 부분이 굉장히 하얗기 때문에 까만색이 나온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형태를 그을 때 나왔던 저절한 잔선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놔야만이 나중에 이 타이포만을 따로 독립적으로 깨끗하게 색감을 넣어도 무리가 없을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렇게 고르게 회색 명암을 보이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극적인 선들이랄지 이런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는 듯한 그런 것들은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형태를 감안하기 위해서 이런 분할을 해봤던 형태들이랄지 명암에 묻히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요. 독립적으로 쓸어내야 될 명암 같은 경우에는 필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 안에 있는 이런 형태를 체크했던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겠죠. 반면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 안에 있는 밝은색 글씨랄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하얗게 남을 부분들을 감안해서 미리 형태를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업을 하시면서 굳이 불편하게 어려운 손 라인만을 사용하지 말고요. 필요하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자 같은 이런 보조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색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저는 지금 사비 연필로 해서 대략적으로 연하게 명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밝은 부분들보다는 어두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밑색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죠. 선은 너무 이렇게 세워서 날카로운 선보다는요, 좀 눕혀서 부드러운 색감으로 해서 연필 선의 느낌보다는 색으로 바로 인식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명암으로 한번 차분하게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바깥으로 좀 삐져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번거롭지 않은 만큼, 그리고 깨끗한 선을 쓸 자신이 있다라면 더더욱이나 굳이 번거로운 형태를 선들을 쓸 필요가 없고요. 선의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긴 방향을 택해서 따라가 주는 게 여러분한테는 유리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형태를 따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짧은 각을 쓴다 하더라도 긴 선의 이 명암 경계를 이렇게 유지할 만한 대략적인 좀 선에 대한 익숙함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최대한 깔끔한 색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명암이라기 연필선이라기보다는 색감으로 나올 수 있게끔 넣어주시고,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넣는 색감은, 제가 지금 넣고 있는 색감은 이제 밑색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기초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감 자체도 100%의 색감을 한꺼번에 미리 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략 한 5, 60% 정도? 이 정도의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순수하게 선만 가지고서 이제 끝낼 수도 있긴 하지만, 보다 고운 밀도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휴지를 이용해서, 연필 선을 좀 더 부드럽게, 명암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과정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리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습을 위해서 한번 살짝 한번 연필선을 사용해서 휴지를 사용해서 색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도 그냥 일반 휴지 잘라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는데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는 자기가 통제가 가능한 정도의 형태로 해서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풀어주게 되면 맺히는 명암이 별로
거의 다 닿지 않는 그런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밀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형태나 명암의 그 지나기 농도 정도를 생각해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색감을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컨트롤러블하게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때를 감안해서 색감을 밀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번 정도 살짝 한번 깔아보고요. 너무 얼룩얼룩하지 않게끔 최대한 고르게 면을 풀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아마 이렇게 뭉개주게 되면은 기존에 그려놨던 형태들이 다소 이렇게 뭉개지듯이 또는 덜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그 부분들은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추가적인 색감이 얼마든지 우리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 살짝 지금 깔은 명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밝은 쪽을 한번 해볼까요? 밝은 쪽에도 기본적으로는 아마 명암이 깔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흰 바탕 부분 대비 우유팩 몸통에 있는 흰색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마도 바탕 흰색보다는 우유팩 몸통이 훨씬 진한 색감을 갖고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진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강한 색감으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또 가보도록 하죠. 일단 밝은 부분을 하시기 좋고 하실 때 절대 주의하실 것은 이런 모서리 가각이랄지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지우개로 부분 수용이 가능하지만 보다 넓은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색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감안을 해서 뭐 보조선이랄지 또는 불필요한 선들이 저도 약간 보이는데요. 이런 선이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살짝 한번 깔아보죠. 굳이 뭐 뭉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뭉겨볼까요? 살짝 아주 부드럽게 종이 자체에 흰색이 뜨지 않게끔 정도까지만 느껴지게 이렇게 한번 살짝 해보시고요. 자, 이 다음에는 어두운 색감을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색감의 뭉침 현상 같은 게 없게끔 최대한 곱게 좀 해주시고요. 특히 이 경계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 선의 간격을 조밀하게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하다면 사실은 굳이 휴지로 뭉개지 않고도 색감을 낼 수 있는 게 좋은데요. 아직 익숙치 않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휴지를 사용하는 걸 권하는 거기 때문에 필히 휴지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시작점을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하는 걸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안쪽보다는 바깥쪽 다른 명암과 구분이 되는 경계점을 먼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안쪽으로 명암을 끌고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명암의 안정적인 구분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지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선이 웬만큼 넓어진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연필을 제법 세워서 쓰는데도 불구하고 날카롭기보다는 부드러운 색감으로 나온다라는 느낌을 한번 받을 텐데 같은 방향으로 계속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한다 그럴 때는 연필 끝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경사가 심하게 끝이 뾰족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끝이 뾰족한 부분으로 날카로운 형태를 정리할 때 사용하시다 보면 되고요. 반대편에 이 넓적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색감을 넣어줄 때 보다 더 부드러운 색감을 채울 때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짧은 선을 쓰다 보면은 명암이 좀 뭉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기초 미술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가능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큰 명암의 경계 부분에 해당되는 경계 부분에서만큼은 필히 좀 집중해서 명암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명암의 변화는요, 일단 좀 건너뛰고 큰 명암의 토운이 전체적인 명암의 발코듬이 느껴질 정도만 대략 하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아직 지우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 필연적으로 좀 뭉개진 부분 같은 게 나올 텐데, 그럴 때는 중간중간 지우개를 이렇게 사용해서 경계를 좀 더 선명하게 보고 표현하는 이런 과정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지우는데 경계 처리가 좀 어렵다 그럴 경우는요, 자를 사용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로 손으로 했는데도 거의 맞긴 하지만 미세하게 울퉁불퉁한 게 눈에 거슬린다 그럴 때는요, 차라리 이렇게 종이같이 얇은 걸 대고 같이 지워주게 되면요, 아주 선명하게 경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바깥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사용하기 용이한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명암에 방해를 안 받으면서 더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지금 이렇게 좀 단절된 뭐 하얗게 좀 끊어져 있는 듯한 명암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나중에 지금 이제 사비로 제가 기본 미색을 넣고 있는데요. 밝은 부분에서는 보다 밝은 뭐 H나 HB 정도 또는 뭐 EH 같은 그런 연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H 연필인데요. 이런 연필로 미세하게 보충을 해주게 되면은 사용한 흔적을 거의 느끼지 않게끔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한 요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초색 과정에서 이제 아래쪽 부분만 마저 채워볼까요? 연한 녹색 부분이고요. 조금 진한 녹색 부분. 혹시 모르니까 글씨는 한번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저만 하얀 글씨를 만약 하게 된다면은 지우개로 제가 한번 살짝 지우고 조금 이따가 한번 그 디테일한 묘사를 할 때 그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손을 잘 쓰는 사람이 하더라도요, 한 방향으로만 손을 쓰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선 사이사이 이렇게 빈 색감도 좀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방향을 약간 틀어서 이렇게 덧칠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겹쳐서 다시 한번 색을 칠하면서 명암이 과도하게 진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해야겠죠. 자, 이 정도 하면은 기본 바탕색은 아마 칠해졌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세부 묘사를 들어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사비는 너무 이제 둔탁한 끝부분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2B 정도로 한번 살짝 밝은 명암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작 지점부터 먼저 제일 강한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번씩 쭉 들어간 명함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계속 그림만 바라보고 색감을 넣지 마시고요. 끝없이 계속해서 원본 사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는 우유팩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명암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이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손은 바삐 움직이면서도 눈은 계속해서 우유팩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속도에 대한 조절을 할지 강약에 대한 조절은 여러분 스스로 항상 염두에 두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진한 명암이 나왔다. 그러면 첫째도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강약이 더 이상 다시 연해지는 색감이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업돼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놓치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잠깐 텀을 두고 대상과 그림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는 이런 습관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받침이 조금 오른쪽으로 빠졌네. 부분 묘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굉장한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작은 형태를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 여건을 꼭 같이 비교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타원 하나 그린다 하더라도 이 수평 관계가 위쪽이나 아래쪽 얘와 나란히 과연 끝과 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그려주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큰 부분과 같이 일맥상통한 기울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에 부분적인 형태가 이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한다랄지 또는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요. 너무 한 번에 완결지으려 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큰 색감들, 커다란 기울기나 커다란 형태에 지장이 없는지 정도만 일단 한번 가주는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한 직선과 사선이 이어지는 이런 형태를 그릴 때가 형태의 미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죠. 어느 한 부분이 두꺼워진다랄지 아니면은 하나가 길어지면서 다른 옆에 부분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태가 틀린 경우가 많은데 앞서 위쪽에서 얘기했듯이 작은 부분을 볼 때도 이러한 수직을 향하는 선들은 옆에 있는 이런 큰 수직 형태와 같이 계속해서 눈으로 비교해가면서 형태를 표현하고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삐침이라 하더라도 이 삐침이 길게 연결하면은 이
빛과 나라는 각도로 간다라는 느낌이 나게끔 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작은 글씨를 할 때도 여러분들 이런 뚜렷한 직선을 그리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요, 언제라도 편하게 보조 도구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나 이런 저 같은 이제 종이를 사용하긴 했는데요, 그런 보조 도구를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우개 뾰족하게 깎은 이유를 이제 확인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가로 획은 얇고 세로 획은 두꺼워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약간 밸런스한 듯 하지만 확인하는 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우유가 약간 낮아진 감인데요, 보완하면서 보충하면서 잡아보겠습니다. 약간 올라갔었네요. 우자가 가운데 쭉 내려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우자가 나오고요. 다음에 세로 약간 둔탁하긴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낮자는 제가 약간 높게 했네요. 조금 낮게 여기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느낌이 올 텐데, 이 위쪽을 칠할 때 굉장히 진하게 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자세히 관찰한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텐데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진한 색을 함부로 막 넣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부분에 그와 비슷한 명암들이 들어가면서 생각 외로 그게 혼자 너무 까만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완성될 마지막 단계쯤 가게 되면은 지금 넣고 있는 색조차도 그리 진한 색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EB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사비만큼 아주 심도가 짙은 그런 명암이 나오지 않고요, 생각보다 흐릿한 그런 색감을 보이는 게 바로 EB입니다. 꾸준히 쓰다 보니까 손끝이 약간 둔탁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벌써 그럴 때는 과감하게 스톱을 하고요, 뾰족하게 다시 한번 옆선을 정리해서 옆을 깎아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묘사라는 과정은요, 뭐 특별한 속도를 빨리 하는 테크닉 뭐 그런 것들이 있다기보다는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보다 더 정밀하게 표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뭐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잘한다 뭐 이런 쪽으로 치부하기에는
차분한 집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집중력을 여러분들이 좀 길러서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차분하게 전체적으로 비교를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많은 비교를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명암 하나로 그치지 않고 이 명암과 또 비슷한 명암 또 어디에 있는지, 같은 정도의 진하기는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이 비교해본다는 얘기죠. 자, 기초과정 정도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쯤 되니까 좀 자극적인 명암이 또 보이네요. 이렇게 조금 날카로워 보이는 이런 선명암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빼주고 보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보완을 할 때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칠했던 색감보다는 좀 더 밝은 선으로 한 번 칠할 걸 두 번, 세 번 칠하는 게 낫죠. 예를 들면 제가 2B를 썼다 그러면은 HB 정도의 연필로 추가적으로 채워주게 되면요, 조금 더 자신있게 선을 쓰더라도 까매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묻혀 들어가는 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쓰는 선이 여러분들한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바깥으로 펴면 이 정도의 진한 색감이 여기에 겹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한 번에 내는 색보다는요, 여러 번에 걸쳐갖고 색감을 대주게 되면 훨씬 깔끔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 이렇게 살짝 뭐 날아간 듯한 뿌연 듯한 형태랄지, 다소 얼룩덜룩한 부분들, 또 진하고 연하게 비어있는 명암의 차이랄지, 여기도 부분에 맺혀 있고 부분에 약간 맺힐 듯한 이런 표현들이나, 또는 우유자 글씨 같은 경우도 약간 뭉쳐서 흔히들 떡졌다고도 하는데요, 부분 이런 획 같은 경우에도 굵고 얇고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미리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면은 조금 더 나중에 길게 보고 수정에 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중간중간에 이 그림에 너무 푹 빠져들지 마시고요, 한 번씩 꾹 텀을 두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시간 갖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림을 잠깐 안 보고 쉬었다가 다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보다 더 객관적으로 그림을 파악하기 위한, 또 자기가 그린 것들을 관찰하면 그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지우개 선 속에서 얘기했던 이런 약간 뭔가 물퉁물퉁한 이런 형태들은요, 미세한 거의 딱 맞는 듯긴 한데, 이렇게 아주 미세한 여러분 보기를 하더라도 여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제법 도움이 될 겁니다. 깔끔한 처리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